반갑습니다. 신이준 강사입니다. 오늘 강의는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배웠던 there is, there are 구문에 대해서 복습합니다. 그리고요, 문장 성분의 개념과 이를 문장 안에서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다소 어렵긴 하지만 접속사의 개념을 교재 주요 문장들을 바탕으로 정리하고요, 이를 해석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설하고요,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간단하게 우리 개념 정리부터 먼저 하고 복습부터 먼저 하고 바로 시작을 할게요. 자,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이렇게 앞에 there가 등장을 하면 비동사를 우리가 is를 쓸 수도 있고 are를 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is의 과거형인 was도 쓸 수 있고요. 아니면 are의 과거형인 were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뭐뭐가 있다 내지는 뭐뭐가 있었다라고 해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만큼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자고 말을 했고요. 하나의 덩어리로 보자고 말을 했고 일단은 해석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요 여기다 좀 추가를 합니다. 여기 있는 대어라고 하는 거의 품사는요 부사예요. 부사.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문장에서 뭐가 될 수 없냐면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가 되는 쪽은 항상 어디 오게 되고요. 뒤쪽에 이쪽에 오게 되고요. 이 주어가 지금 단수이냐 혹은 이 주어가 지금 복수이냐에 따라서 앞에 비동사를 is를 쓰는 거냐 are를 쓰는 거냐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지금 보도록 하시죠. 자, 보시면 뒤쪽에 이 부분이요. Some ancient sports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장에 뭐가 되고요? 주어가 되고요. 해석을 할 때는 가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몇몇 고대 스포츠들도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s 보이시죠? 그쵸? s가 붙었다 했다는 얘기는 얘가 단수란 얘기요, 복수란 얘기요. 당연히 얘는요, 복수겠죠, 그쵸? 그러니까 비동사를 뭐를 써주는 게 맞겠다, 뭐를 써주는 게 맞습니다. 또한요, 얘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동사 아가 아니라 뭘 쓰고 있다, 뭐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럼 해석은 있다겠어요, 있었다겠어요? 당연히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There was. 그럼 일단 기본적인 해석은 뭐냐면 뭐뭐가 있다, 있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살짝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chariot이라는 단어요. 자, 혹시 이 단어 의미 공부하시면서 찾아보셨나요? 그렇죠? 이 단어 의미는 뭐냐면 전차라는 의미 되겠습니다. 그 racing이라고 하는 건 경주죠. 그렇죠? 그리고 이벤트는 말 그대로 이벤트가 될 건데 보시면 이번에는요. 이 뒤쪽에 명사가 s가 안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단수겠어요, 복수겠어요? 당연히 단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지금 보시면 비동사를 뭘 쓰고 있더라? was를 쓰고 있더라, 그렇죠? 해석은요 같습니다. 자, 전차, 레이싱, 경주, 이벤트가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there is와 there are 구문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내용을 좀 하나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바로 뭐냐면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장 성분. 일단은요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자, 문장 성분은요 총 개수가 몇 개 있죠? 문장 성분 총 몇 개가 있다? 얘는 일단은 자 4개가 있다. 그쵸? 그리고요 빨간 펜 준비하시고 얘네들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이름이 뭐가 붙어있다? 뭔지 모르지만 어가 붙어있다라고 하는 거. 따라서 제 수업이 됐든 간에 다른 선생님 수업이 됐든 간에 얘가 문장 성분이 뭐냐라고 지금 질문을 받는다고 한다고 하면 이럴 때 명사 내지는 형용사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뭔지 모르지만 무슨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요 일단 어떻게 되는 거냐? 기준이 있습니다. 동사라고 하는 거. 자, 동사는요 우리가 원래 동사 어로 붙여서 써야 되는데 현대 영어에서 그냥 간단하게 동사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사 앞쪽에 있는 명사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주어라 부르는 거죠. 그리고 동사 뒤쪽에 있는 명사를 뭐라 부르기로 했냐면 우리가 목적어라 부르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요 이 지금 뒤쪽에 명사가 목적어가 아니라 보어가 될 수도 있긴 하긴 하지만 이 보어라고 하는 건 저희가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지금 수업의 목표는 이 명사와 이 목적어를 구분하는 데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는요 해석할 때 항상 은는이가라고 하는 걸 붙여줘야 돼요. 그런데 되게 조심하셔야 될 게 생각해볼 게 뭐냐면 실은 이걸 저희가 뭐라 부르냐면 주격조사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주격조사. 그런데 이 주격조사는요 잘 생각해보시면 영어에서 해당되는 단어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만약에
소녀라고 하면 girl 해서 얘가 지금 소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애초에 은이라고 하는 혹은 는이라고 하는 요 지금 단어를 의미하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장 성분은 영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한글로 해석할 때 적절하게 어떤 조사를 붙여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공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동사 앞에 있는 명사는요 주어라 부르고 이 주어라 부른다는 건 해석할 때 뭐를 붙이라는 얘기다? 은는 이가를 붙여서 해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약속을 한 거죠. 동사 뒤쪽에 있는 명사는 뭐라 부르기로 한 거고 목적어라 부르기로 한 거고 목적어라 부르기로 한 거는 무슨 얘기냐? 너 이거 해석할 때 이거 을르를 붙여서 해석을 해야 돼. 이렇게 저희가 약속을 한 겁니다. 그쵸? 그래갖고 요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문장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바로 요걸 다시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얘는 지금 부사니까 절대로 주어가 될 수 없죠.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동사를 기점으로 해서 뒤에 굉장히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주어를 어떻게 찾을 거냐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방금 전에 설명드렸죠? 자, 빨간 펜으로 별표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요. 주어는요 해석할 때 항상 무슨 말이 붙는 거다? 은는이가가 붙는 거다. 그러니까 이 뒷부분을 지금 해석을 하시면서 은는이가가 붙는 쪽이 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보시면 몇몇의 고대의 그 다음에 경기들이죠. 경기들이 있었다. 그럼 여기서 이가 붙는 게 지금 누구기 때문에 스포츠이기 때문에 얘를 지금 주어로 보는 거고요. 이 주어에 지금 s가 붙어 있으니까 비동사는 뭐를 쓰는 거다? were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차도 명사는 명사예요. 레이싱도 경주니까 명사는 명사죠. 이벤트도 지금 사건 경기니까 명사는 명사예요. 그런데 은는이가가 붙는 쪽을 지금 보면 전차, 경주, 이벤트가 있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은는이가가 붙는 쪽이 누구기 때문에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 이벤트를 뭐로 보는 거다? 저희가 주어로 본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 성분을 문장에서 어떻게 보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예문 하나만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예문 하나만. 자리가 없으니 저는 여기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영작을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영작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선생님이요. 자, 선생님은 당연히 뭐예요? 그쵸? teacher. 자, 선생님이요. 지금요. created 뭐 했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뒤쪽에 우리가 뭐를 쓸 거냐면 우리가 뒤쪽에 toy를 한번 써봅시다. toys, 그쵸? 그리고 뒤쪽에 for를 쓰고 지금 뒤쪽에 his, student 이렇게 문장을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이 문장에서 제일 먼저 할 거 동사를 한번 잡아봅시다. 동사는 누구죠? 동사는 쌤이 항상 해석할 때 무슨 말이 있다고 했죠? 그쵸? 항상 다라는 말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동사는 누구예요? 동사는 여기는 created가 동사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지금 동사니까 일단은 얘가 지금 동사다, 그렇죠? 그러면 앞쪽에 teacher는 지금 뭐가 되겠다? 주어가 되겠다. 그럼 해석할 때 무슨 말을 붙여주신다? 무슨 말을 붙여주신다? 아까 뭐 붙인다고 했죠? 뭐야? 네, 은는 이거를 붙여주신다. 그래서 보시면 선생님은이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가 지금 뭐가 될 거냐면 주어가 됩니다. 선생님은. 그러면 이제 판단해 보시자. 뒤쪽에 있는 보니까 명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지금 명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두 개 중에서 목적어는 뭘까요? 목적어. 그렇죠? 목적어는 우리가 해석할 때 무슨 말이 붙는 거다? 우리가 을을이란 단어가 붙는 게 목적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보세요. 그의 학생을 위해서 뭐를 여기서 장난감을 뭐 했다? 만들었다.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그럼 따라서 여기서 뭐뭐를 위해서라고 해석되는 단어가 누구기 때문에 토이즈기 때문에 여기서 목적어는 누가 되는 거다? 얘가 지금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쌤, 그러면 방금 전에 여기서 그의 학생들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목적어가 될 수 없나요? 네,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별표 해놓고 필기를 해놓도록 하십니다. 뭐냐면요, 우리 여기 있는 for라고 하는 애 품사가 뭔지 아시나요? 선생님이 수업 중에 알려드렸는데, 네, for라고 하는 애 품사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죠. 그러면 전치사가 등장하면 뒤쪽에 반드시 뭐가 하나 등장해야 된다? 명사가 반드시 하나 등장해야 된다. 그런데 이 명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동사 앞에서는 주어도 될 수 있고 동사 뒤에서는 목적어도 될 수 있고 동사 뒤에서 보어도 될 수 있는데
전치사에 걸리는 지금 명사는요. 제가 수업 중에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전치사부터 명사까지 가로친다고 했죠. 왜요? 이 명사는 절대로 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얘를 가로쳐서 문장에서 없다 생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for부터 어제까지 묶어주셔야 돼. student까지 묶어주셔야 되고 얘는 이제 문장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그래서 해석상 지금 을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얘는 절대로 뭐로 보지 않는다? 목적으로 보지 않는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created에 걸리는 목적어는 누구다? toys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 성분을 보시는 거죠. 자, 물론 아까 전에 문장 성분은 보호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보호는 오늘의 지금 수업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어랑 목적어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마지막으로. 자, 주어는요. 일반적으로 동사 어느 쪽에 있더라? 네, 왼쪽에 있더라. 그리고 걔네들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항상 해석할 때 무슨 말을 붙인다? 있는 이걸 붙인다. 그리고 목적어라고 하는 건 동사 어느 쪽에 있더라? 뒤쪽에 있더라. 얘를 해석할 때 무슨 말을 붙여주신다? 을을 붙여주신다. 단 만약에 지금 어떠한 명사라고 하는 것이 뭐에 결합되어 있다면 전치사에 결합되어 있다면 얘는 절대로 뭐로 보지 않는다? 목적어나 주어나 보어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자, 접속사란 얘기를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역시 개념부터 먼저 정리를 할게요. 우리 접속사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일단은 요 얘기부터 먼저 시작해야 돼요. 우리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약속을 했습니다. 이 동사를 애초에 딱 몇 개만 쓰기로 한 개만 딱 쓰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 지금 주어 동사에 따라서 만약에 정보량이 너무 많아지면 얘 갖다가 전달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럼 나는 뒤쪽에 필연적으로 지금 동사를 추가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생겨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애초에 우리는 약속을 어떻게 했어? 동사를 딱 하나만 쓰자고 했는데 이제는 동사가 아닌 나머지 동사를 또 써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는 기존의 약속을 지금 우리가 깬 거기 때문에 이 동사를 추가하기 전에 우리가 이거 내가 동사 추가할 거야 라고 하는 지금 시그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게 지금 바로 뭐냐면 접속사라고 하는 애예요. 접속사.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동사를 추가를 할 때는 반드시 뭘 사용해야 되는 거다? 접속사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이 접속사가 등장하면 보시는 것과 같이 문장 안에 동사가 반드시 몇 개가 된다? 적어도 2개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장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Holding the Olympics reminded them that they were all Greeks. 여기 문장이 있는데 일단은 동사 2개 잡아주실까요? 동사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상기시키다. 상기시키다 어딨나요? 자, reminded가 지금 상기시키다죠. 그쵸? 그 다음에 자 문장에서 봐보세요. 우리 동사 하나 더 있죠. 이거 많이 모르는데 아는 대신은 동사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우리 비동사 하나 보이십니까? 여기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 문장에는 지금 동사가 몇 개 있더라? 아, 2개 있더라. 그럼 이 동사를 연결할 뭐가 필요하겠더라? 접속사가 필요하겠더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접속사의 종류는 뭐가 있냐? 그쵸? 자, 첫 번째 가장 많이 쓰이는 접속사는 대시예요. 나중에 공부를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수능까지 이어가다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실은 접속사 대신요 쓰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사절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에서 관계대명사, 형용사절 접속사에서 관계부사, 부사절 접속사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가장 많이 쓰인다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의문사들이에요. 자, 여기서 개념 정리 다시 할게요. 기본적으로 의문사라고 하는 건요, 의문문을 만들어야지 맞아요. 그럼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에 뭐가 있을 거다? 물음표가 있을 거다. 그쵸? 그런데 만약에 뒤쪽에 물음표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의문문이라 보지 않아요. 물론 선생님 간접의문 이런 거 있는데 아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단문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기본적으로 의문사라고 하는 건 의문문을 만들어야 되고 의문문은 뒤에 뭐가 있어야 되지만 물음표가 있어야 되지만 만약에 뒤쪽에 뭐가 없다면 물음표가 없다면 얘는 뭐가 아니다? 의문문이 아니다. 따라서 얘는 뭐로 보지 않는다? 의문사로 보지 않는다. 이때 얘를 우리가 뭐로 본다? 접속사로 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지 않고 대답해 주시자. 접속사의 역할은 뭐라고요? 접속사의 역할은 뭐라고요?
원래 전체 문장의 동사는 몇 개 써야 되지만 한 개만 써야 되지만 내가 동사를 추가할 때 앞에 지금 더해주는 게 접속사다. 내가 상대방에게 시그널을 지금 보내주는 게 바로 뭐다? 접속사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어떤 수업이 됐든 간에 접속사란 얘기가 등장하면 뭔진 모르지만 동사를 추가했다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자, 세 번째는 지금 뭐냐면 이런 것들도 있어요. 뭔진 모르지만 WH로 시작하는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접속사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뭐뭐하는 동안이라는 단어 어떤 단어죠? 네, while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반면이라는 단어 뭐 있어요? 우리가? 그죠? whether라는 단어가 있죠. 아니 whereas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뭐인지 아닌지 어떤 단어 있습니까? 네, whether라는 단어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쪽이 지금 철자가 다 뭐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WH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기본적으로 접속사로 보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문장으로 돌아가 보죠. 문장으로 돌아가 보면 자, 동사가 두 개인 것까지는 체크를 했습니다. 그럼 접속사 어디 있나요? 접속사. 자,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있을 건데 어디 있나요? 그렇죠. 여기 있죠. 대시 있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주시냐면 요 대부터 대가로로 쳐줍니다. 요렇게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주어를 한번 찾아볼까요? 주어요? 주어는 아까 무슨 말이 붙는 단어라고요? 은는이가가 붙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동사니까 얘가 동사니까 동사 앞쪽에서 은는이가가 닿는 지금 있는 부분을 찾으셔야 되겠지. 그치? 뭐예요?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은이죠. 그러면 은이 붙은 쪽이 이쪽이야, 이쪽이야? 당연히 이쪽이죠. 따라서 이 문장의 주어는 누가 되는 거다?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은 상기시켰습니다. 누구에게? 그들에게. 그럼 뭐를요? 이만큼이라는 사실을 이들에게 상기를 시킨 거죠. 됐나요? 그쵸? 그러면 요 내용이 뭐냐? 요 내용이 뭐냐? 요 내용이 뭐냐? 그들이 모두 그리스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쌤이 지금 방금 전에 접속사 대세 지금 결론을 얘기를 했죠. 접속사 대시 해석을 할 때는 이거부터 합시다. 일단은 접속사 대세 쓸 때는 우리가 뭐로 할 때 쓰는 거다? 동사를 추가할 때 쓰는 거다. 맞죠? 두 번째, 동사 접속사 대세 해석은 일단은 뭐라 해석이 되고요? 사실, 혹은, 라고, 혹은, 것. 이 셋 중에 하나를 지금 문맥상 알맞은 것을 골라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 쌤은 해석을 어떻게 했죠? 그들이 모두 그리스인이었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그들에게 상기시켰다. 내지는 그들이 모두 그리스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누구에게? 그들에게 상기시켰다. 이렇게 하는 거죠. 됐나요? 그쵸? 그래서 접속사 대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데 자, 여기다 별표를 5개를 합시다. 요거는 살짝 좀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렵습니다. 자, 일단은 선생님 설명을 먼저 다 듣고 그 다음에 필기를 하시고 직접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일단은 대답해 주시자. 동사 어디 있습니까? 동사 찾아보세요. 동사. 일단은 비동사 뭐 있습니까? 여기에 was 있죠. 그 다음에 싸웠다라는 동사 어디 있습니까? 싸웠다. fought 있죠. 그러면 동사가 지금 몇 개니까? 하나, 두 개니까 이 동사 두 개를 연결할 뭐가 필요하겠다? 뭐가 필요하겠다? 그렇죠. 접속사가 필요하겠다. 그럼 접속사 어디 있습니까?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 있나요? 천천히 하나하나 봐보셔. 천천히 하나하나. 서두르게 막 이렇게 보지 말고 하나하나 보는 거야. 하나하나.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 대시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신다? 이 대부터 대가로로 쳐주신다. 그런데 자, 결론부터 먼저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접속사 대를 지금 썼는데 그럴 경우에 앞에 뭐가 있을 경우에는 명사가 있을 경우에는 이 접속사를 더 구체적으로 뭐라 부르냐면 얘를 우리가 관계대명사라 부릅니다. 관계대명사. 그런데 우리 짤막하게 이런 얘기를 좀 복습을 좀 할까요? 우리가 품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맞죠? 그러면 품사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다 사로 끝난다고 했죠. 그리고 쌤이 가장 중요한 품사는 뭐라고 했다? 명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명사로 꾸며주는 품사는 누구다? 형용사라고 했습니다. 형용사로 꾸며주는 품사는 누구고요? 부사라고 했고요. 부사는 누구도 꾸밀 수 있더라? 동사도 꾸밀 수 있더라.
단 명사와 동사는 서로 간에 수식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서 형용사는 어떤 특징이 있죠? 해석할 때? 형용사는 항상 해석할 때 어떤 특징이 있다? 받침이 니은으로 끝나는 특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책이 영어로 뭐예요? 책이 북이죠. 그러면 어려운 책이면 지금 어떻게 써야 돼? 우리가 difficult books라 써야 돼. 그치? 그러면 어려운 책이잖아. 어려운 책. 그치? 그러면 매우 어려운 책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very. 그쵸? 그러면 요렇게 매우 어려운 책들 요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맞나요? 그쵸?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얘 해석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얘 해석이. 얘가 어려운이죠. 여기 보시면 받침이 뭐로 끝났어? 니은으로 끝났어. 그러니까 명사를 꾸미는 애는 항상 받침이 뭐로 끝나야 된다? 니은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state라고 하는 건 지역이라는 표현이에요. 그쵸? 지역 아니면 주라고 하는 표현인 건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강원도나 경기도 같은 어떤 한 일정한 큰 면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원래는 이만큼이 얘를 꾸며줘야 되잖아요. 그쵸? 맞죠? 그러면 여기서 state의 품사는 뭐가 되니까? 명사가 되니까 얘를 이렇게 꾸밀 때도 항상 말이 뭐로 끝나야 돼? 니은으로 끝나줘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원래 fought의 개념은 무슨 말이죠? 얘는 fight의 과거형이니까 싸웠다겠죠. 그럼 해석을 해볼게. 여기 보면 서로서로와 자주 싸웠다. 지역.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다시요. 서로서로와 자주 싸웠다. 지역. 말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state의 의미는 지역이나 주를 나타내지만 문법적으로 품사는 누구다? 명사라고요. 그럼 명사를 꾸밀 때는 항상 누가 꾸며주는 거다? 형용사가 꾸며주는 거죠. 형용사는 항상 말이 뭐가 붙은다? 니은이 붙어야 된다고 하는 것. 따라서 여기서 이 싸웠다를 말을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줘야 돼? 싸웠 어떻게 바꿔줘야 돼? 던이라고 바꿔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일단은 이 뒷부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자, 고대 그리스는 지역들로 구성이 되었다. 그러면 어떤 지역들이냐? 서로서로와 자주 싸웠다. 지역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서로와 자주 싸웠던 지역들로 구성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쌤, 그러면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어렵지만 알아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쌤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일단은 접속사라고 하는 거의 개념이 쉽지 않습니다. 그쵸? 접속사는 일단은 문장 안에 뭐가 추가된다? 동사가 추가되기 때문에 동사 2개, 동사 2개. 맞죠? 그쵸? 그런데 이거를 어떨 때 사실라고 것이라 하고 어떨 때 이렇게 니은을 붙여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까? 이게 아마 어려운 부분일 거예요. 그쵸? 그런데 하나만 딱 보시면 돼. 바로 뭐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that 앞에 명사가 있을 때는 니은으로 지금 붙여서 해석을 하는 거고요. that 앞에 명사가 없을 때는 그냥 사실라고 것이라고 하는 거야. 쌤, 얘도 명사 아닌가요? 네, 얘는 명사가 아니죠. 얘는 지금 무슨 명사예요? 이 that은요. 그냥 명사가 아니라 대명사죠. 그렇죠? 대명사. 그래서 대명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대명사는 형용사 수식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지금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해했는지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예문을 또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간단한 예문 만들어 봅시다. 자, she wanted to no 하지 말고요. 자, believe. 그죠? 간단하게 갑시다. 그 다음에 that. 그죠? 그 다음에 he loved her. 요렇게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하실 거. 자, 동사를 한번 잡아봅시다. 동사 어디 있나요? 동사. 일단은 wanted. 여기 있는 to believe는 동사를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to가 붙었으니까 투부정사다. 자, 사랑했다는 단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러면 얘도 지금 동사고 그 다음에 얘도 지금 동사니까 동사 2개를 연결할 누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 있는 that부터 어떻게 해준다? 대가로로 친다. 그러면 이 해석을 할 때 아까 전에 쌤이 뭐라 했어요? 첫 번째 사실, 라고, 것 셋 중에 하나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
얘는 지금 말을 어떻게 붙여야 된다? 니은을 붙여야 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건 앞에 뭐를 봐주시는 거다? 꾸밀 수 있는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다. 그러면 여기 지금 명사가 있어요, 없어요? 명사가 없죠. 그러면 얘는 어느 쪽이야? 이쪽이지. 명사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죠. 이쪽이죠. 맞습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서 대상 어떻게 해석하는 거다? 사실, 라고 셋 중에 하나를 하면 되겠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예요. 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녀는 믿고 싶었습니다. 뭐를? 그가 그녀를 사랑했다라는 사실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면 그가 그녀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믿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쵸? 자,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뭐냐면, 자, 뭐뭐가 있다. 우리 아까 배웠던 거. 그쵸? 뭐뭐가 있다. 그죠? 자, 그러면 뭐뭐가 있다니까 일단은 there are, 그 다음에 books라고 할게요. books, 책들이 있다. 근데 또 뒤에 뭐가 있냐면 대시 또 등장을 했어. 그쵸? 그 다음에 she, 그녀가 자 빌려줬다. 자 lend, lends, 빌려준. 과거로 한번 해볼까요? 과거 빌려줬던이니까 rent란 단어를 한번 써보도록 하죠. rent, 빌려줬던. 그쵸? 누구에게? for me, 나에게. 그쵸? 빌려줬던 그런 지금 책들이 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야. 동사 두 개부터 잡아보죠.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are.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빌려줬다. rent. 그럼 접속사 누구죠? that. 그러면 어떻게 해주셔야 돼? 여기 있는 지금 that부터 또 대가로로 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번에는 앞에 뭐가 있어요? 명사가 있죠. 자, 명사를 꾸며주는 건 누구라고요? 명사 누가 꾸며준다? 형용사라고요. 형용사는 해석상 다 무슨 말이 붙는 거다? 니은이 붙는 거다. 따라서 원래 여기 있는 rent의 의미는 뭐지만 빌려줬다지만 여기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수정해 주시는 거다? 이 부분을 빌려줬다가 아니라 어떻게 수정해 주시는 거다? 빌려주었던. 이렇게 지금 수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역시 뒤쪽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되나요? 책들이 있다. 그럼 어떤 책들이 있다? 나에게 그녀가 빌려주었던 책들이 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영어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전치사와 접속사의 구분, 그리고 문장 성분을 문장에서 찾고 문장의 형식을 구분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공부의 본질이자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접속사 대시라고 하는 거, 일단 접속사도 좀 많이 어려웠고 똑같이 내 눈에 보이는 대시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이것이 해석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고 선생님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본인이 낯설음에서 오는 어려움인지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인지는 스스로 잘 구분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얘가 낯설음에서 오는 어려움이라면 정확한 개념 정리와 문장으로의 적용을 통해서 내가 차차 나아질 수 있게 반복해야 되고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고 하면 본인이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지 스스로 파악을 해보고 이를 지금 깨우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지금 더 시간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외부의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쌤이 봤을 때는 아마 이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인지가 된다고 한다고 하면 아마 명사했을 때 이 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금방 깨달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한다고 하면 자, 선생님이 지금 반복적으로 설명한 부분들을요 계속해서 한번 돌려봐 보세요. 스스로 암기할 정도로 걔를 지금 외워주시길, 그쵸? 암기할 정도로 반복해 주시길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추가 질문이나 내용은요 수업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